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68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승무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7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경기 예측드린 것 중에 3경기 빗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 북아일랜드 덴마크 제일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단 점유율은 덴마크가 8대2로 엄청나게 앞섰고 기회도 많이 그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일단 덴마크가 뭐 호일은 부재, 에릭센 부재 이런 공격진의 부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스를 하나 살리지 못하거나 사실 찬스 자체도 점유율에 비해서 많지 않았다. 반면에 북아일랜드는 원샷 원킥, 온 기회도 잘 살리고 억지로 찬스도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2대0 승리 거뒀던 경기고요. 그리고 7경기 그리스 프랑스 경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좀 프랑스가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예상 외의 결과 무승부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루마니아 스위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찬스를 더 많이 만들긴 했는데 스위스가 좀 찬스를 놓치게 되면서 여기 또 패배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67회차는 아쉽게 3경기가 빗나가면서 4등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셰필드 유나이티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는 브라이튼의 퇴장 변수에 힘입어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셰필드인데요. 네, 이건 바시암이라는 좀 수비 주전급 자원들이 최근에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좀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력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승리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무승부를 따냈기 때문에 수비 정비 자체는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원정팀 본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는 부상으로 전력이 약화됐던 뉴캐슬을 잡아냈던 본머스고요. 빠른 공격 전개가 또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인 네투가 부상해서 복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세이브 5개를 기록하면서 역시 주전 골키퍼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은 본머스가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또 셰필드가 내일서의 경우 본머스가 지난 뉴캐슬 경기처럼 좀 빠른 전개를 잘 해낼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좀 득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먼저 발렌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에게 5대1 대패 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발렌시아의 듀로의 활약은 이 와중에도 좋았는데요.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력은 좀 아쉬웠긴 했는데요. 최근 이제 5경기를 보자면 3승 1무 1패로 전반적으로 발렌시아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정팀 셀타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4대3으로 패했던 셀타인데요. 이제 상대에게 무려 21개의 슈팅을 내주고 4.6의 PSG를 기록하게 되면서 진짜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졌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리그 4경기에서 9개의 실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럼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듀로의 폼이 좋은 발렌시아고요. 수비가 흔들리는 셀타입니다. 그래서 듀로가 셀타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헤타페 대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헤타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와 비기면서 리그 7경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7경기 무패긴 한데 무승부가 많아요. 1승 2무거든요. 그래서 잘 지지 않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헤타페는 마요랄, 그린우드 콤비의 공격력과 버티는 수비력 이게 두 가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주도하는 경기에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정팀 알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 소시에다드에게 패하면서 리그 무승이 이어지고 있는 알메리아인데요. 이제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은 또 괜찮았는데 90분 이후에 2골이나 먹히게 되면서 운까지 좀 따라주지 않는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역전골이 PK로 나왔기 때문에 알메리아 입장에서 좀 더 아쉬운 경기였었죠. 네, 그래서 헤타페 알메리아 경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헤타페고요. 반면에 수아레즈, 코네드 해결사가 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알메리아입니다. 또한 알메리아가 공격적으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아마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면 헤타페한테 좀 역습을 많이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비아레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이 경기 좀 쉽지 않았는데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근데 역시나 팀 승리의 중심에 그리즈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난 경기도 승리를 따오게 됐었죠. 또 지난 라운드에 또
마스카레의 퇴장 여파로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2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좀 저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반등할 만한 확실한 요소, 그러니까 버티고 어떻게 역습 뭐 이렇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인데 무리키가 부상을 또 최근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무리키 이탈리아 시가 된다면은 정말 큰 악재겠죠? 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키 부상이 있는 바이오르카고요. 정말 심각한 전력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이 또 건재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A팀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비아레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은 특이한 게 이번 주 중에 코파델레이 2라운드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저도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그래서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파레오, 모랄레스, 모레노 등 주전 선수들이 좀 대거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로러스가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피노는 또 십자인대 파열 맞아요.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죠. 그래서 공격력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수나 지난 라운드 라스팔마스와 무승부를 거두는데요. 부디미르가 또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렸는데 리그에 이어서 국가대표 A매치에서도 득점을 계속해서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확실히 비아레알이 우세합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가 비아레알에 있고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이것은 변수가 될 것 같아서 비아레알의 승리와 함께 무승부도 같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부상과 징계의 결정 여파를 견디지 못하면서 울버햄튼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던 토트넘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또 비수마, 로메로가 징계를 빠지게 되고 그리고 메디슨, 반더 맥셀레숑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도기 역시 이제 부상인 상황이라서 출장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경기 결장자들이 더해서 비수마만 또 결장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도 오히려 전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의 토트넘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아스톤 빌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라운드 풀럼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데요. 하지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노팅엄 상대로 패배하고 올브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또 에메리 감독의 팀답게 원정에서는 가끔 미끄러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력은 이제 부상과 여러 변수들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다만 원정에서 불안한 아스톤 빌라에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보다는 국가대표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력적인 변수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